병실 문을 열었을 때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내게 무엇이었을까? 윤재 이모부의 손을 잡았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손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이 사람의 것이었다는 걸. 이모부. 아니, 저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31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의 아들인 거야? 이 이야기는 진실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배워가는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서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살 여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야구장에 간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에 없었고 윤재 이모부가 제 손을 잡고 전철을 탔습니다. 서준아, 이모부가 장담하는데 오늘 우리 팀이 꼭 이긴다. 진짜요? 이모부는 어떻게 알아요? 그냥 느낌이야. 이모부의 육감은 틀린 적이 없거든. 윤재 이모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경기는 우리 팀이 9회 말 끝내기 홈런으로 이겼고 이모부는 저를 어깨에 태워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봤지? 이모부 말이 맞았지? 이모부 최고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철 안에서 저는 이모부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우리 집 앞이었고 이모부가 저를 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형님. 그래. 아버지의 대답은 항상 그랬듯 짧고 차갑게 끝났습니다. 이모부가 저를 내려놓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준아, 재밌었지? 다음에 또 가자. 네. 다음엔 언제 가요? 다음 주?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윤재 씨, 너무 자주 데리고 나가지 마세요. 애가 버릇 없어집니다. 아, 형님. 그냥 가끔이 잦으면 문제가 됩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모부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이모부가 나가고 저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저 재밌었어요.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래. 이제 씻고 자거라. 아빠는 왜 저러지?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모부가 나를 데리고 나가는 걸 싫어할까? 왜 이모부와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더 차가워질까? 그로부터 며칠 뒤 학교 앞 문방구에서였습니다. 친구들과 축구 스티커를 사려고 돈을 꺼냈는데 1,000원이 부족했습니다. 이거 다음에 살래.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서준아.
뒤를 돌아보니 윤재 이모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고요. 이모부, 여기 왜 왔어요? 이모부도 이 동네 살잖아.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지. 뭐 사려고 했어? 축구 스티커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요. 이모부는 지갑을 꺼내 1,000원짜리 지폐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거라. 진짜요? 고마워요, 이모부. 스티커를 사고 나오는데 이모부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떡볶이 먹고 갈까? 네. 학교 앞 분식집에 들어가 우리는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었습니다. 이모부는 제가 좋아하는 튀김을 계속 제 접시에 옮겨줬고요. 서준아, 학교는 재밌어? 네.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는데 제가 골 넣었어요. 우와, 우리 서준이 축구도 잘하네. 역시 운동신경이 좋아. 이모부, 다음에 축구도 같이 해요. 야구만 하지 말고. 그래, 그러자. 이모부가 골키퍼 해줄게. 그렇게 1시간쯤 이야기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아버지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준아,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빠, 저 이모부랑 떡볶이 먹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부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재 씨? 우리 아이를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시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형님, 그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자주 일어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이모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모부의 슬픈 표정을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서준아, 이모부는 갈게. 안녕. 이모부? 들어가거라.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이모부가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슬플까? 아버지가 문을 닫으며 저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서준아, 앞으로 이모부가 같이 가자고 해도 따라가지 마라. 왜요? 이모부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아빠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아빠는 왜 이모부를 싫어해요? 그 질문에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뉴스 채널을 틀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외할머니 댁에 가는 게 우리 집 전통이었는데 그곳에서 항상 윤재 이모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차를 타고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기만 했습니다. 서준아, 핸드폰 그만 보고 밖에 경치 좀 봐라. 네, 아빠.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지만 사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이모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명절에만 잠깐씩 볼 수 있었던 그 사람. 외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우리 서준이도 왔네. 많이 컸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그래, 들어와. 윤재도 벌써 와 있어. 마당으로 들어가니 윤재 이모부가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담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서준이 왔구나. 많이 컸네. 이모부. 달려가 안기려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아, 어른한테 인사부터 해라. 아, 네. 안녕하세요, 이모부. 그래, 잘 지냈지? 이모부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말고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형님 오셨어요? 응, 왔네. 아버지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를 도와 부엌으로 들어갔고 저는 사촌 동생들과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상석에 큰 외삼촌과 작은 외삼촌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윤재 이모부는 늘 그랬듯 가장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식사 자리에서도 윤재 이모부는 항상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것처럼. 자, 다들 잔들어. 오랜만에 모였으니 한잔 하자고. 큰 외삼촌이 소주잔을 들었고 어른들이 일제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윤재 이모부도 잔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와 잔을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왜지?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준이 아버지, 사업은 잘 되시나? 예,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좋겠네. 우리 윤재는 아직도 그 공장에서 일하지? 큰 외삼촌이 윤재 이모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형님.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가? 나이도 이젠 40이 넘은 나이인데.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윤재 이모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큰 외삼촌의 말투에는 뭔가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윤재야, 형이 자리 하나 알아봐 줄까? 내 친구가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는데. 아닙니다, 형님. 지금 다니는 곳도 괜찮습니다. 그래. 뭐,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식사 내내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윤재 이모부는 말없이 밥만 먹었고 가끔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마당에서 이모부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거실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었고 사촌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모부는 왜 항상 끝자리에 앉아요?
이모부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다시 빼냈습니다. 그게 이모부 자리가 거기라서. 왜요? 이모부도 가족인데? 그 말에 이모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준아, 세상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이모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큰애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야, 들어와서 심부름 좀 해라. 소주 떨어졌어. 네, 형님. 지금 갑니다. 이모부는 일어서며 제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먼저 들어가 있어. 이모부는 금방 갈게.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모부는 왜 항상 혼자일까?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우연히 어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촌들과 함께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벽 너머 거실에서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 저 녀석 아직도 혼자 사나? 그러게. 새 장가도 안 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어머니도 말씀은 잘 안 하시지만 윤재 저렇게 혼자 지내는 거 걱정하시던데. 걱정은 다 자기 인생인데 뭐.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윤재도 참 불쌍하긴 해. 쉿, 조용히 해? 애들 자고 있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모부가 불쌍하다고? 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과묵한 성격 탓에 친구가 많지 않았고 모으는 사람도 대부분 회사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상주석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고개를 숙일 때마다 아버지와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했던 그 사람. 단 한 번도 나를 안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 내가 상을 받아도 그래, 잘했다는 말 한마디로 끝냈던 그 사람. 왜 나한테 그랬을까? 조문객이 끊긴 틈에 윤재 이모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이모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이모부를 맞이했습니다. 이모부? 많이 힘들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부는 영정 앞에 꽃을 놓고 한참 동안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흐흡. 이렇게 가시면. 이모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도 이모부는 울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을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보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검사 대상자 한윤재, 이서준. 결과 생물학적 친자 관계 확률 99.99%. 무슨 소리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뭐 찾았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황급히 서류를 숨겼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많이 힘들지? 좀 쉬다가 하자. 어머니가 나가고 저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검사 날짜는 제가 태어난 지 한 달 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실수일 거야. 뭔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서류는 명확했습니다. 윤재 이모부가 저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손에 쥔 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를 차갑게 대했는지, 왜 이모부가 항상 멀리서 저를 지켜봤는지, 왜 가족 사진에서 이모부가 늘 끝자리에 있었는지. 거짓말이었어. 내 인생 전체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준아, 아직도 여기 있어? 많이 늦었는데. 어머니는 제 손에 든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서준아? 그건, 이게 뭐예요?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아,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진정하라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윤재 이모부가 제 친아버지라고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미안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윤재 이모부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모부는 작은 빌라 2층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모부, 계세요?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문이 열리고 잠옷 차림의 이모부가 나타났습니다. 서준아, 이 새벽에 왜? 사실이에요? 이모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가?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모부가 제 친아버지라는 게 사실이에요? 이모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식탁, 그리고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이모부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언제 알았어? 어제.
아버지 서재에서 친자 확인 서류를 찾았어요. 그래. 이모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제발 대답해 주세요. 한참의 침묵 끝에 이모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야.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지금까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몇십 년을 속였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모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담배만 피웠습니다. 말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저를 낳고도 아버지라고 하지 못한 거예요? 네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무슨 소리예요? 이모부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엄마와 형님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두 사람 모두 힘들어했지. 형님은 그 스트레스를 네 엄마한테 풀었어. 무슨? 때리진 않았어. 하지만 말로, 태도로 네 엄마를 매일 죽이고 있었지. 이모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출장을 갔어. 네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했지. 너무 힘들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달려갔어. 그리고 그날 밤 이모부는 말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실수를 했어. 단 한 번의 실수였어. 하지만 그 결과가 너였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공기만이 차갑게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모를 리가 없었지. 네가 태어나고 네 얼굴을 봤을 때 형님은 바로 알아챘어. 그래서 검사를 한 거군요. 그래. 형님이 검사를 했고 결과가 나왔어. 하지만 형님은 네 엄마를 놓아주지 않았어. 왜요? 체면 때문이었어. 형님에겐 가문이 중요했거든. 이혼하면 소문이 날 테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테니까. 이모부가 다시 담배를 꺼냈습니다. 형님이 나한테 말했어. 네가 이 집안의 아들로 자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신 나는 절대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고. 평생 이모부로만 살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평생을? 이모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 안아주고 싶었고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그게 널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모부의 눈에서도 제 눈에서도. 미안하다, 서준아. 정말 미안하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준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비겁함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준아.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들어서 뭐 하게요? 다 끝난 일인데. 서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팔을 빼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하고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너가 태어나던 날 나는 선택해야 했어. 무슨 선택이요?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아버지, 아니 명진 씨는 나한테 제안을 했어. 네가 이 집안의 적법한 아들로 자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신 윤재 씨와는 영원히 관계를 끊고 이 비밀을 평생 지키라고. 그래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 받아들였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나는 26이었어. 대학도 못 나왔고 가진 것도 없었어. 이혼하면 너를 혼자 키워야 했는데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거짓말 속에서 저를 키운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그게 최선이었어. 네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이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평생 차갑게 대했어요.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명진 씨도 힘들었어. 매일 네 얼굴을 보면서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키워야 했으니까. 그건 아버지의 문제예요. 저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알아.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윤재 이모부를 사랑했어요? 그 질문에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했어. 그럼 왜 같이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만으론 부족했어, 서준아. 현실에는 돈이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하고, 체면이 필요했어. 체면이요? 그래. 우리 가족은 보수적이었어. 사별한 사위가 처제와 재혼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 온 동네가 손가락질할 거고, 너도 평생 그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네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있길 바랐어. 그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이게 최선이었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 정상적으로 자란 게 아니에요. 거짓말 속에서 자란 거예요. 일어서서 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사랑이었다고 말하지만 나한텐 상처만 남았어.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49제가 다가왔고 유산 정리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 어머니, 그리고 저. 윤재 이모부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3억, 그리고 회사 주식. 변호사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속자는 어머니와 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큰 외삼촌이 물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서준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서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평생 차갑게 대한 것,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한 것,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하지만 이해해다오. 나도 사람이었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너는 내 피를 이어받지 않았지만 내 이름을 물려받았다. 그것만은 진실이다. 유산은 네 엄마랑 네가 받아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윤재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도 피해자였다.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큰 외삼촌이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뭐, 그래? 그럼 유산 정리는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친자 확인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뭐? 큰 외삼촌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준아? 제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서준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때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만약 친자 확인 결과가 부정으로 나온다면 상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어요. 큰 외삼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제정신이야? 유산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유산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야, 이서준, 네가 지금... 형님, 진정하세요. 작은 외삼촌이 큰 외삼촌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준아,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니?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제발 이러지 마. 저는 만류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전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큰 외삼촌과 작은 외삼촌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서준아, 혹시 네 친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니?
작은 외삼촌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군데? 윤재 이모부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큰 외삼촌과 작은 외삼촌은 어머니와 윤재 이모부를 비난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뭐 저런 집안이 다 있나? 처제와 형부가 정말 뻔뻔하네? 그 아이가 불쌍하지.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윤재 이모부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진실을 말했을까? 그냥 모른 척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몇 달 뒤 윤재 이모부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모부는 작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모부? 이모부는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서준아, 왔구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이모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1년 전부터. 치료를 안 했어. 돈도 없고 의미도 없었거든.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해서 뭐하나. 어차피 혼자 죽을 건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모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야. 이모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어른들의 잘못이야. 하지만 서준아. 이모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흐릿해진 눈동자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는 평생 후회 없이 살았어. 널 볼 수 있었으니까. 이모부. 네가 웃는 걸 볼 때, 네가 뛰어노는 걸 볼 때, 네가 잘하는 걸 볼 때, 그게 내겐 전부였어.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서준아,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 이모부. 넌 이미 충분히 좋은 아들이었어. 그걸로 난 만족해. 이모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한다. 서준아. 평생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정말 사랑한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모부의 손을 잡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평생 참았던 그 호칭을. 이모부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고맙다, 아들. 그날 밤 윤재 이모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큰 외삼촌과 작은 외삼촌은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대부분 외면했습니다. 오직 어머니와 저, 그리고
이모부의 옛 직장 동료 몇 명만이 참석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모부는 평생 혼자였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었지만 영원히 손 닿지 않는 거리였다는 것을. 서준아, 괜찮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미안해.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우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이모부의 유골함을 봉안당에 모신 아버지. 아버지 자리 옆에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했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평생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제는 같이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설 추석 명절에도 외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거의 끊겼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모부가 모셔진 자리 앞에 섰습니다. 왼쪽에는 고 이명진이라고 적혀 있었고 오른쪽에는 고 한윤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포장해 온 작은 꽃다발을 두 분 앞에 각각 꽂아 놓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두 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는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차갑게 대했지만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윤재 이모부는 저를 사랑해줬습니다. 멀리서, 말없이, 평생을. 두 사람 모두 제 아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아버지와 이모부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봉안당 유리였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었을까? 그 질문에 이제는 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서준입니다. 이명진과 한윤재 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 인생은 제가 정합니다. 봉안당 자리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유골함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평생 함께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여러분, 서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진실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침묵이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윤재 이모부는 평생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아버지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을 멀리서 지켜보며 말없이 응원하며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서준의 아버지 명진 씨 역시 자신의 방식대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끝까지 서준을 자신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불완전한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그 순간 최선이라 믿었던 길을 걸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로 불완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서준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낳았는지,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다면, 혹은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에 대해, 사랑에 대해, 그리고 용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에는 말해야 하는 진실도 있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사랑에서 비롯되었는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